제가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려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광고 회사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했던 광고 매체들이 주로 4대 매체입니다. 뭐 가장 큰 건 당연히 텔레비전, TV 광고였고요. 광고비 지출액이 뭐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라고 하죠. 광고주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절대 을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뭐 이제 그도 그럴 게 보통 광고, TV 광고 한다 그러면은 뭐 기본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회사들은 뭐 1년에 100억씩 쓰고 80억, 100억은 대형 광고주 소리 듣죠. 그리고 한 3, 40억 정도 쓰면은 뭐 이제 중형 광고주고, 뭐 소형 광고주들은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출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님들이 광고주들이 약간 좀 대접받기를 원하는 광고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회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케팅 팀장이나 광고 팀장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오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평가도 철저하고 그 프로세스도 더 나름 합리적이고, 일은 많이 할지라도 조금 더 일하기는 편합니다. 왜냐면은 광고주가 10억 광고주건 100억 광고주건 일이 10배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일하는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형 광고주들은 늘 큰 돈을 쓰고 굉장히 그런 ROI 같은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나름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문제는 항상 그 10억, 20억, 30억 쓰는 소형 광고주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막 50억, 60억, 100억 단위로 넘어가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10억, 20억은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대접을 받고 싶어 해서 소형 광고주들일수록 일도 많고 감정 노동도 굉장히 심하고요. 잠실에 살 때였어요. 결혼하고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 밤 11시 반에 전화가 옵니다. 그 마케팅 팀장이 아니고 그 밑에 애 시켜요. 근데 신대방동인데 사무실 옆인데 술을 좀 마셨어. 마셨는데 술 한잔 좀 같이 하시고 뭐 술값 좀 계산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아주 대놓고 물어봅니다. 밤 11시 반에 잠실에서 신대방동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광고를 10억을 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광고회사의 수익은 거기서 한 10% 정도 됩니다. 뭐 나머지 제작비, 프로덕션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뭐 그냥 TV 광고 시간 사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출을 하면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저희 이제 광고회사에다 커미션을 주는 구조기 때문에 그 10억을 다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돈인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한테 갑질을, 방송국에 해야지 갑질을 광고회사에다 갑질을 하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냐 하면은,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물론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투어팀이 2팀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참 말썽이에요. 말썽. 입국한 첫날부터 참 진상을 부리기 시작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차량 갖고 난리치고, 식당 갖고 난리치고, 술 갖고 난리치고, 숙소 갖고 난리치고. 제가 진짜 입국한 지 12시간도 안 돼서, 야, 계속 이럴 거면은 차량 기사는 남겨주고 차량비 빼고 숙박비 빼고 관련 비용 다 빼고 우리가 쓴 돈은 다 빼고 실비들 다 빼고 나머지 그냥 다 환불하고 지들이 알아서 돌아다니든 말든 뭐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5박 7일이니까 6일짜리 일정이죠. 6일 동안 내내 진상 부릴 생각하면은, 야, 가이드도 힘들고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일찌감치 우리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다 돌려줄게. 너희들이 알아서 돌아다녀라고 하자라고 제가 다 얘기는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일정은 잘 뭐 어떻게 소화했어요. 나름 그 우슈톱에 가서 고려인 정착지 가서 뭐 헌화도 하고 사막도 갔다가 콜사 요소도 갔다가 뭐 하여튼 뭐 조용하게 며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출국하기 이틀 전 알마티 시내로 돌아오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참 말하기도 웃긴데, 이제 시내 도착한 날 한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술값을 계산을 해야죠. 왜냐면 주류 술값은 이제 그 투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뭐 술을 얼마나 마실 줄 알고 저희가 그거를 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뭐 종업원이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계산서에 상추가 찍혀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식당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상추 이거 뭐냐 빼라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상추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총무가 술 마시고. 아니 뭐 이게 뭐 그 어려운 일인가, 가서 이거 상추 빼, 우리 술값만 계산할 거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 그 동업하는 우 대표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해서 어쨌든 빼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희 계산서에 상추값 찍힌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이에 대한 심리적 피해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래요. 상추값 계산서에 찍혔다고. 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10만 탱게를 달라고 했대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입니다. 계산서에 상추 잘못 찍었다고 자기 정신적 피해 보상을 3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선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야, 우리 원래 계획대로 가자 해가지고 저희 이제 손해봤던 것들부터 해서 노쇼난 비용, 뭐 차량 비용, 차량 시트도 찢어 먹었어요. 차량 시트 찢어 먹은 거, 딜레이 돼가지고 오버차지 나온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쫙 정산을 해서 좋아, 10만 탱게 줄게. 그럼 니네도 요거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감수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니네도 이거 챙겨줘. 우리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정중하게 썼고 플랜 B를 또 짜놨어요. 만약에 당연히 그 사람들의 진상 행위를 봤을 때는 순순히 줄 리는 없죠. 만약에 안 줄 시에는 가이드 성희롱 문제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녹취한 것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도 있고 해서 출국 금지 시키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는 게 플랜 B였습니다. 실제로 가이드가 그냥 멘탈로 버텼어요. 그 가이드를 저희 여자 직원을 보냈는데 멘탈로 버티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더라고요. 뭐 성희롱적인 발언도 많고 좀 했었나 본데 그거를 어떻게 용케 잘 버티고 우리 알마티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도망가도 정말 할 말 없을 정도의 진상 고객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저녁 먹고 출국하는 날 이래저래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상추 그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뭐 당연히 발뺌을 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우대표가 공항경찰에다가 여권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랑 총무랑 출국 보류를 시켜버렸습니다. 공항경찰에서 잡아버렸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 상황이 이런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뭐 정확히 뭐 차가 어땠고 뭐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고 우대표도 거기 그냥 직원이 아니고 대표자고 책임자니까 두 분이 원만히 해결하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경찰이 못 나가게 붙잡고 하니까 막 절절 매고 막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상추값 30만 원이죠. 30만 원 제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 부담할 테니까 니네도 반 내라 해가지고 반반 해서 그냥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 통장에 입금이 됐고요. 보면서 든 생각이, 아까 제가 광고주 갑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갑질을 하는, 뭐 경비원한테 갑질하고 뭐 무슨 배달원한테 갑질하고 뭐 음식점에 갑질하고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이게 사회 전반에다 깔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제가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살기도 팍팍해지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한테는 큰 돈이고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돈이 대접받으려고 지출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행 경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다 차량비, 숙박비, 가이드비로 다 빠집니다. 음식비, 뭐 입장료 이런 걸로 다 빠지고 저희 여행사들 보통 일반적으로 1인당 마진 나오는 게 뭐 40~50불에서 70불 정도 사이에요. 물론 동남아 가면 그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다 옵션으로 해가지고 백마진 받는 구조라서 업체들한테 1인당 뭐 한 7만원에서 10만원 많이 받아야 그렇게 받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 지식,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수배하고 호텔 수배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이드 수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노동력에 소요되는 정당한 대까지 그 대접받을 만한 비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항상 예를 들면 치과에서 임플란트 할 때 임플란트 원가가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치과도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아까우면은 네가 직접 해라 거든요. 네가 직접
카자흐스탄에 전화해서 차량 수배하고 가이드 수배하고 호텔 예약하고 네가 직접 임플란트 재료 사서 직접 잇몸에다 네가 박아봐.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동력에 대한 이해 없이 원가만 따지고 있으니까 왜 많이 받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자기는 100만 원을 썼어요. 돈을 많이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50만 원씩 주시면은 저희가 대접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저희도 정당하게 딱 적당한 수준에서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고 난리를 치니 정말 안 받고 말아, 더러워서 안 하고 말아가 되는 거죠. 그 뭐 얼마나 번다고. 황당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여러분도 들으면은 재밌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분들이 다 갑으로 지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을로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을의 입장은 을이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쓰는 돈은 대접받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그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 비싸서 폭리다 싶으시면 안 사시면 되고 안 하시면 되죠. 근데 하기로 하셨으면은 그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갑질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 되도 않는 걸로 갑질들을 하니까 정말 한국